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1+1 사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모습이 보이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김 전 지사도 사면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두고 아무래도 그런 속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우선 문 대통령 발언이 1년여 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바뀌긴 했어요. 네, 대통령의 이 사면에 대한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권에선 지난해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시키기 위한 밑그림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사면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합리적 의심이 있고요. 1+1으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이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 사면을 직접 언급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테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슈와 함께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걸 기대했을 수 있다. 그런 뜻일까요? 네,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도 없진 않습니다. 이 친여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단행하려면 문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인 김 전 지사 사면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 전 지사를 향해 형제 같은 사람이라며 각별한 애정을 보인 바 있습니다. 저는 정말 김경수 본부장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형제 같고 또 정치적으로는 가장 든든한 그런 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이용해 110만 건이 넘는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 만큼 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결정이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울 거란 의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사면 결정은 언제쯤 내려질 것 같습니까? 오는 8일 석가탄신일에 사면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모레입니다. 만약 임시국무회의를 한 번 더 열지 않는다면 적어도 내일까지는 사면 대상 결정이나 사면심사위원회 같은 절차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결단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1+1 사면의 느낌표는 과공 결정으로 하겠습니다. 과공 결정.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문 대통령 취임사 발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걸 줄인 표현입니다. 네. 이 여권 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까지 더해 이 2+1 사면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국민 공감대가 아닌 측근이라는 이유로 사면이 검토되는 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일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정경심 교수까지 전 교수까지 사면이 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왜 10년째 6탄전입니다. 예. 바로 어제도 국회에서 이 몸싸움이 벌어지는 걸 봤는데 이 10년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지 내일이 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과거 쇠사슬에 최루탄까지 등장하던 난장판을 없애기 위해 2012년 5월 2일 이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0년째 여전히 6탄전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참 아래 자막에 10년째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하여튼 변한 거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저러지 말라고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로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예. 보통 물리력을 행사하는 쪽은 야당이지만 여당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선진화법을 만들 땐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꼼수와 편법이 나오기 때문인데 과거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2014년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시절이죠. 담배세 인상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이라는 건 여야가 싸워도 일단 국회는 굴러가게 하자는 취지로 선진화법에서 규정을 한 건데 원하는 법안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새누리당은 2016년에도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상임위에서 일부러 법안을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의회의 파괴 행위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 정당이 되면서 입장이 서로 뒤바뀌었어요. 민주당은 2019년이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반대하는 의원을 상임위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의원들로 보임을 시키는 강제 사보임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살라미 국회로 필리버스터 제도는 무용지물이 됐고요. 이번 검수완 박정국에선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초유의 방법으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편법과 꼼수를 다 보여줬다. 공수만 달라졌지 서로 꼼수라고 비판을 해왔네요.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왜 10년째 6탄전의 느낌표는 헛똑똑이들로 하겠습니다. 이 선진화법을 만들 때만 해도 이 180석이란 거대 여당이 탄생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여야 모두 번뜩이는 편법을 고도의 수싸움으로 포장하는 그 똑똑한 머리로 민생부터 좀 더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